그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동호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지난달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50대 청소 노동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의 고인이 시달려왔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내부 관계자들의 반박이 또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50대 청소 노동자,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유족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경찰 측에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밤에 네.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휴게실에서. 네. 그래서 이 죽음의 원인을 두고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담당했던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기숙사 건물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기숙사 건물. 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 네. 유족들의 주장으로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로 7개 이렇게까지 치워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좀 직장 내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팀장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이 건물 이름 같은 것들을 한자나 영어로 알아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학교의 역사를 알아야 건물의 된다고요? 역사인 거죠. 쉽게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회의를 할 때 네. 남성 근로자분들은 정장을, 그리고 이제 여성 근로자분들은 가능한 예쁜 옷을 입고 오도록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라고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점심시간까지도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직장 갑질에 과로가 겹치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가족들, 유족들하고 또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업무 자체도 많았고 네.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네. 게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건물의 역사를 외운다거나 무슨 회의할 때 정장을 입고 오라는 건 청소 업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역사라든가 이름 같은 것들을 특히 영어나 한자로 시험을 봤다고 하거든요. 시험까지 봤다고요? 네,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건데, 글쎄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작은 종이 쪽지나 메모, 이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또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오라고 하는 게 회의한 이후에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퇴근은 그냥 자율복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이게 해명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유족이라든가 서울대 노조 쪽의 입장이 반영된 주장이고,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네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상황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 영어 한자 부분들을 공개를 하는 시험도 아니었고, 이제 유족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시험 성적을 공개를 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를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냥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시험으로 끝났었고 성적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에게 수치심을 주게 한 건 아니었다라는 게 또 서울대 측의 해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 상태가 굉장히 힘든 건물이었다. 이것도 또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이고, 다른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오히려 높은 건물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도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족이라든가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가 이제 정식으로 반발한 거 아니에요. 예. 반박하는 해명자료도 냈고 그 내용들은 충분히 그러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장을 갖춰 입고 회의를 하라고 한 게 근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들도 좀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야 하는 분이 불편하게 느낀다라면 그건 존중받는 게 아닐 것으로 해명을 위한 보이고요. 해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런 네. 또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바로 퇴근을 하니까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전에 이분들 어차피 또 청소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옷만 2번 또 갖춰 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뭐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이런 가운데 서울대 학생처장이라는 분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거친 표현을 SNS에 썼다고요? 예, 지금 이제 나온 제가 이제 서울대 측의 해명이라고 소개해드린 부분이 대부분 그분의 SNS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었는데 그리고 뭐 창피를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었고 네. 또 이게 이제 새로운 관리팀장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팀장은 모범사원으로 꼽힐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불행한 것이지만 네. 그 죽음을 그러니까 노조가 좀 이용해서 뭔가 좀 그 뭐 마치 학교가 온당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관리팀장이라는 사람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좀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하러 직장에 나갔는데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건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서울대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주장이 맞선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막 얘기한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학교 측에서 좀 정식적인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인권위원회에서라도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맞서고 있는 어떤 의견들 중에 어느 쪽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노조 측에서는 그냥 대학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또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대학 자체도 그냥 네. 이게 진상조사할 만한 주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이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SNS를 통했었지만 강력하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맡기겠느냐. 네. 최소한 공동조사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숨졌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할 수는 없나요? 근데 경찰 수사는 범죄가 있었을 때 경찰 수사가 있는데 예. 이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 타살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개입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숨진 원인의 다른 사람의 그 범죄 행위, 뭐 협박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갑질이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진다거나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 그리고 뭐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넓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직장 갑질 안에서 말씀드린 모욕 같은 것들 뭐 하기 싫은 일을 억지시키는 강요 이런 것들이 형사 범죄인데 이런 것까지 나간다고 한다라면 이제 기존의 형사사법을 이용해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정도의 좀 모호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강제로 시험을 치게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서울대 측에서는 이제 그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당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모욕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또 업무 관련성이 또 그렇게 너무 범위를 넘어선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요. 아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괴롭힘을 금지한다라고만 네. 돼 있고 그 괴롭힘을 신고를 해서 그걸 없애달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사업주가 그 신고를 오히려 문제 삼아서 보복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래 뭐 서울에서 일하는데 자꾸 뭐 신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니까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 이럴 때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네. 그 전에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내 갑질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 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권고를 했지만 네.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산업재해는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는 통상적으로 조금 넓게 인정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그분이 맡았던 근무 강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 일을 업무 관련성 있게 일을 하시다가 그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었다라고 본다라면 산업재해는 이건 일종의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뭐 인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울대 내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2년 전에도 있었죠. 네,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고요. 지금도 보면 뭐 건물 내에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40% 이상이 없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네. 이제 공적기관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뭐 이 일에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을 떠나서 조금 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진상조사가 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2부 정치와투 있습니다. 여야 대선 경선 상황 또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